이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큰일 예.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불을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서라든가 예. 변압기에서 뭐가 터져 나오면서라고 생각하는데 산의 입장에서는 온몸이 달아있는 상태인 거죠. 아. 예. 화렵수들과 침엽수들이 예. 이제 막 온몸이 달아서 성장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생장 그 사이클과 관련해서 온 산이 이제 열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외부적으로 메마른 건조한 기후가 예. 또 받쳐주고 누군가가 당겨주면 불이 붙는 그러니까 이제 극화의 시대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그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이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국면이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SNS가 그 모든 정보와 담론들을 한꺼번에 막 유통을 시키면서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상욱 앵커께서 지금 직접 출연해 계신데요. KBS 1라디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녹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단단히 벼르고 나온 분위기는 아니고 양쪽 다 좀 점잖게 잘 끝내보자. 그래서 의미 자체는 양 진영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느냐 서로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걸 보는 거니까라고 했고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은 피 터지게 싸우고 대첩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첩. 배틀 대첩 예, 뭐 예. 칼 없는 뭐뭐 결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두 사람 다 그래도 이 사회에 뭔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그렇죠?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좋긴 좋았습니다. 그 정도면 뭐. 특별히 뭐 예를 들어 무슨 토론회에서 이 약간 언쟁 비슷하게 진행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 싸우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없었지만 네. 저거는 이제 영린이라 그러죠. 건드리면 안 될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네.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있었고 또 홍준표 대표의 요구는 뭐 나를 비난해도 좋고 예. 뭐라고 이제 비판해도 좋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얘기할 기에는 좀 달라. 얘기를 쭉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승전결 마칠 때까지는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내 나이도 그런데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셔가지고 예. 가능한 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시도록 배려를 했죠.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쭉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분량이 좀 많았군요. 그런가요? 좀 길더라고요. 멘트들이. 예. 일부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시간 제한 때문에 말을 끊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군요. 예. 근데 이제 후배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올리는데 네. 지금부터는 좀 기사를 달리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인공이 홍준표, 유시민, 홍준표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면 기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실제로는 홍카콜라만을 늘 보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유시민 방송을 봐야만 하는 상황. 아하. 알릴레오의 애독자들이 어쩔 수 없이 홍카콜라 앞에서 네. 예, 홍준표 대표의 긴 보수 우파의 걱정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되는 이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양친형이 어떤 균열 같은 게 조금씩 생기나 아니면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는가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을 잡아내는 게 예. 정말 이번에 핵심 주제인데 예. 두 사람이 누가 이기나 이제 이걸 먼저 신경 쓰면은 그게 약간 좀 자극적이니까요. 예. 조금 하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에서도 그러거든요. 예. 싸움 바둑에는 명국이 없다. 아하. 그러니까 멋진 대결 그 기막힌 수들이 나오려면 그건 서로가 호흡을 맞추고 하면서 나오는 거지 네. 이기려고 막 덤벼들면은 명국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초반부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카콜라 보시는 분들 10번 홍카콜라 보면은 한 번쯤은 유시민 방송도 봐라. 편식하지 마라. 예, 편식을 하지 마라. 편식을 안 하는 게 좋으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변상욱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지형으로 옮겨놓고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가 흔히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양분되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중간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근데 얘기를 하면은 회색 분자구만, 뭐 기회주의자구만,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렇게 색깔이 없고 사람이 희미해. 네. 말 못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홍카콜라도 보고 알릴레오도 보고 알릴레오보다 홍카콜라도 가끔은 보실 수 있는 그 세력들이 하나의 중도 정치라고 하는 네. 좀 포션을 분명히 해고 네. 중도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가 쭉 가고 보수 진보 그다음에 극좌 극우 네. 주의 스펙트럼이 이제 넓어지면서 정규 분포를 그려야 된다. 정규 분포 맞습니다. 오랜만에 좀 아는 척했습니다. 그걸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가운데는 얇고 예.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자꾸만 극좌 극우 쪽으로만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네. 이게 위험한 정치 지형이고 위험한 사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계기로 과연 우리가 꼭 진보고 우리가 꼭 아니면 보수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중도 진보 중도 보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중도도 있고 그건 뭐 양쪽 끝도 있을 수 있고 예. 그것이 다양성이 그대로 표출되고 가능한 한 중도에서 좀 자리를 잡아줬으면 네. 그래야지 지금 국회가 안 열리는 저런 사태들이 이제 덜 빚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뉴스 공장만 보지 말고 최강 시사도 좀 들어라. 예. 죄송합니다. 농담을 해서. 청취자나 이제 유튜브를 애독하시는 분들께 예.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번 기회는 홍준표, 유시민, 홍준표 중에 누가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듣다 보니까 내가 어디쯤에 서 있구나를 알아차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내가 저 인간 목소리 듣기도 싫은데 내가 왜 하면서 꺼버리시는 분은 이미 저쪽에 가 계신 분들이고 예. 두 개를 다 듣다 보니까 그냥 들을만 한데라고 하시는 분은 가운데에 이제 서 계신 분이고 듣다 보니까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제 그쯤에 가 계신 거고 그래서 아마 자기 위치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예. 좋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행하시면서요 혹시 뭐 약간 돌발 상황이라든가 뭐 당황스러운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일단 탄핵 문제가 나와서 탄핵이 제일 이제 핫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요? 두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한 사람은 이루어졌고 한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치지만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에서 공을 갖다 분명하게 인정하고 참 좋은 양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아방궁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쑥 들어가 버려서 아하.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풀리는데 싸움이 안 벌어지는데 했는데 진짜 싸움이 안 벌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보수 우파의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고 네. 저렇게 위험한 국면으로 자꾸 이렇게 치달려 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보수 우파의 리더십이 오히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박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지. 벌써 적폐 세력이 되는 거죠. 우파 안에서도. 네. 이러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넘어서야만 새로운 보수의 진영이 펼쳐질 건데 그게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고 보니까 쟁점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컨대 혹시 약간의 언쟁이나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었는데 그렇죠.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 제작을 하다 보면 50분이면 클라이막스가 두 번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 졸고 도망가지 않거든요. 예. 클라이막스 하나를 이제 없애버리고 예. 또 하나 클라이막스가 또 사라지고 하니까 그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대선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 평소에도 뭐 질문들이 많았고요. 예. 이제 홍준표 이사장도 이제 본인의 거취라든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선 주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짧게 클립 하나 잠깐 들어볼까요? 보통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되면 6용, 7용, 뭐 9용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여 명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본인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저는 당원도 아니에요. 당원도 아니고. 나는 불펜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그 주변 투수가 못하면 이제 불펜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호시탐탐 선발 투수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불펜에 가보시니까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나요?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대선 주자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느냐 본인의 의사가 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이네요. 예. 아무튼 뭐 유시민 이사장은 나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한 건데 요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인사말 나중에 가서는
장면이 나오죠. 홍준표 대표가 결국 들어오게 될 거다. 100% 보장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100%요? 네, 홍준표 대표는 100% 들어올 거야. 유시민 이사장의 반응은 뭐였어요? 아직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만 이런 눈빛이긴 했는데 네. 문제는 물론 끌어들이는 힘이 얼마나 클 건가는 뭐 아직 뭐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10명이나 될까요? 민주당 쪽에 꿈꾸는 사람이?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뭐랄까요? 피치가 조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좌파 독재 광풍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 상황을 현 정국을 홍준표 전 대표가 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예. 있어서 깊이 있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좀 뭐 전체적인 방송에서 예. 가장 큰 쟁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반응은 아니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해도 처벌되는 사람 하나 없고 또 일반 기성 언론들 뭐 신문을 중심으로 또는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뭐 왜곡 보도가 쏟아져 나와도 언론인 하나 다친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좌파 독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던 인물의 성향으로 봐서는 계속 점잖게 중간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네. 5.18 독재 후에부터 시작을 해서 가끔 야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역시 자기 주변의 그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입지가 엄청나게 약해지고 예. 감시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예, 홍준표 그래서 전 대표의 그런 경우. 거에서는 자기는 좌파 독재를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라이브로 하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녹화로 한 게? 본래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 프로그램은 녹화가 기본이 녹화인가요? 거기는? 기본이 녹화로 이루어지고 생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고 네. 콩카콜라는 항상 그냥 홍준표 대표가 뛰어들어가서 그냥 쫙 늘어놓고 끝나면 훅 나와버리는 거긴 라이브인가요? 전형적인 라이브.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맞출 건가 해서 시스템상으로 봐서는 둘 다 생방으로 가기는 그렇고 둘 다 녹화로 올 수밖에 없었죠. 혹시 뭐 아직 방송을 전체적으로 변상욱 앵커께서 다 확인하진 못하겠지만은 편집된 부분은 없나요? 시간상으로 봐서는 편집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무편집본인가요? 무편집본. 중간에 계속 홍준표 대표의 맨 처음 제안은 좀 끊지 않고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나 가자. 다 좋다라고 예. 했는데 카메라맨과 스태프들이 도저히 그럼요. 못 견디겠다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화장실도 가지고 끊자고 해갖고 예. 그때 한 5분 정도 끊었던 거 외에는 시간상으로 봐서는 혹시 후의를 기약을 했나요? 저는 이제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예. 반응을 보고 생각하겠다. 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반 대중의 반응을 네. 한번 체크해보고. CBS의 김현정 앵커가 다음 사회 자기가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아예 공언을 했어요? 그렇게 카드를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다려 보겠다. 반응을 보고서 생각해야지 지금 얘기할 다 계제가 아닌 것 같다. 그 양쪽 다 마찬가지였네요. 똑같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가다가 자기들 손님이 조금 떨어지면 또 하자 그러겠죠. 뭐. 정기전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정기전을 하기에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들로 정기전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그런 방법이 있군요. 꼭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네. 예. 그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스타일이면 건물주와 세입자를 어느 날 유튜브에 같이 출연시켜갖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알바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점장들 뭐 이런 사람들도 한번 이거 유튜브의 가능성이라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제 변상욱 앵커께서도 지금 이제 YTN에서 앵커를 하시고 CBS에서 오래 기자 생활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어떤 지상파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어떤 채널보다 유튜브가 어떤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예를 들면 지역 라디오 하면 뭐 마포구면 마포구, 네. 영등포구면 영등포구 그 안에서 이런 라디오들이 또 활성화되거나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맨날 큰 방송이나 막 종편 그냥 시뻘건 자막에만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전파되고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대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뒷얘기 중심으로 좀 들어봤는데 방송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제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예.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주셔서 이 선물로 이 문자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7332라는 아이디 시작하는 청취자분이 변 앵커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정한 언론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문자 하나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변상욱 앵커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만나서 국회 정상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쟁점들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